나눠볼. 음, 네, 잘 보이시죠? 네. 저는 지금, 지금 현재 크몽에서 이렇게 하루 30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존감 프로젝트라는 전자책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걸 만들어서 지금 팔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곧 이제 심리 상담 플랫폼 앱을 만들 거라서 거기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심리 프로그램들, 자존감, 불안, 열등감, 우울감, 이런 각종 감정들을 대한 해소 방법을 하나하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앱에 이제 탑재를 시킬 거라서 하나씩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시장 조사라고 할지 이런 거를 해보고 있는 와중이었어요. 그 와중에 이제 노마세드님의 강의 그 기부 그 공고를 보고 저한테 너무 좋은 제가 알고 있는 것들 나눌 수 있고 또 어떻게 이게 받아들여지는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고 이래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네, 제가 석사를 아이비리그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더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미국 심리 상담에서 박사를 받고, 일주일 전에 받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교재, 어떻게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교재를 만들게 된 이유는 중에 하나는 제일 먼저 다른 사람의 인스타그램을 보고 우울해졌나요? 이게 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부터 이제 싸이월드 시작됐고, 뭐 페이스북 이제 SNS를 많이 하게 되면서 알 수 없이 느껴지는 그런 열등감, 그리고 뭔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감정,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찾아도 답이 없었어요. 제 마음을 해소해주는 그런 답이 없었다가, 결국엔 그거를 제가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요새 서점을 가서 봐도 자존감이라는 책은 많은데, 그래, 그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 근데 내가 그거를 해줄 수 있는지, 그거는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한번 그런 교재를 만들어 보자. 그런 워크북을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의 요점이자 이 전자책의 요점은 열등감과 좌절감 심리의 원리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감정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드릴 건데, 이 감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내 열등감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목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이 세 가지만 딱 아시면 돼요. 이거 세 개 아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 거를 저는 알고 있거든요. 첫 번째, 감정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그동안 감정이 무엇이라고 얘기해 왔고, 최근에 심리학자들이 감정이 무엇이라고 밝혀냈는지, 그 속성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자존감과 열등감은 사실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가 어떻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도 알게 될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그래, 그럼 자존감이랑 열등감이 뭔지 알았어. 근데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 어떤지죠. 그래서 내 열등감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질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느낌이고 감정인지를 오늘 한번 이렇게 같이 알아볼 거예요. 인원도 제가 적으면은 조금 더 깊이 한 명 한 명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제일 먼저, 감정이란 무엇일까? 이제 감정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 기쁨, 슬픔,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죠. 그래서 보통 어떤 슬픈 사건이 있다.
그러면 그 사건으로 인해 감정이 촉발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 만약에 고통스러운 감정을 피하기 위해서 현실을 바꾸려고 하죠. 내가 뭐 예를 들면 학생이면 뭐 공부를 잘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래서 공부를 건드려요. 사건이 될 만한 것들을 건드려요. 이런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감정에 대한 인식이에요. 근데 지금 저희가 감정이라는 걸 왜 언급하냐? 제일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열등감도 하나의 감정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월감, 우월감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느끼는 감정. 열등감은 내가 타인보다 조금 제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감정. 뿌듯함, 슬픔, 이런 모든 감정들 중에 열등감도 하나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면 알고 있던 감정은 절대적인 것, 변하지 않는 것. 슬픈 일이 있으면 내가 속수무책으로 슬퍼할 수밖에 없고, 기쁜 일이 있으면 내가 기뻐질 수밖에 없는 그 절대적인 것,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 이렇게 알고 있죠. 하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는 감정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밝혀진 바로는 감정은 사실 우리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환경 속에 있어도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되는 사람이 있는 이유는 그 사람 안에 형성되어 온 감정의 습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자신의 감정의 패턴에 따라서 내가 결국에 하루에 느끼는 감정이 다르고 하루에 느끼는 감정이 다르다는 거는 결국 내 인생이 그런 어떠한 특정한 감정의 패턴 속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의 연구는 이것에 반대해서 아니다. 감정은 만들어진 것이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내 감정의 패턴, 나를 구성하고 있는 감정의 패턴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내 인생 전체의 색깔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감정과 우리의 관계를 살펴볼 때 과거의 감정에 대한 이해 속에서 우리는 수동적인 인간이 된 거죠. 왜냐하면 만들어진 어떤 주어진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현대적인 감정의 이해에 따르면 우리는 감정에 수동적으로 당하는 존재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감정을 자주 느낄 수 있도록 내 삶의 감정을 재창조할 수 있고, 그 말은 결국 내가 많이 느끼고 싶은 감정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내가 내 감정을 재구성하고 재창조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일단은 크게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열등감일 테고, 그리고 긍정적인 감정들이 있어요. 이렇게 일단은 두루뭉실하게 두 이분법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부정적인 감정, 열등감 같은 거는 열등감, 슬픔, 아픔, 버려진 것 같은 느낌, 나만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 이런 모든 감정을 일단은 고통을 주는 감정이라고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 감, 원장님, 네.
야, 이게 죄송한데 혹시 그 화면 지금 강의 화면으로 일부 지금 아직 전환 안 된 건가요? 아니면은 안 네, 넘어가고 있는지 안 넘어가고 있어요, 제가. 안 넘기고 계시는 거죠? 아, 이게 왜 이러지? 제가 넘기고 넘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화면이 안 넘어가고 있어가지고 그게, 네. 이게 왜, 제 화면에서는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잠시만요. 제가 다시 한번 네. 쉐어 해볼게요. 네네네. 죄송합니다. 이게 전달에 이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음, 이게 안 될까? 다시 한번. 아니면 프리젠테이션으로 안 하고 이렇게 그냥 화면 열어놓고 내리면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지금은 되죠. 이게 안 지금, 보였다니. 네, 네, 이게 너무 안 보였어가지고, 어떡해. 네. 진짜 지루했겠다. 네. 아, 네. 지루하진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갔던 대로 네. 여기서부터였거든요. 자, 네. 여기서부터 해볼게요. 네, 보이시나요? 네,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이거를 하니, 네. 안 넘어가네요. 네. 이 상태로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큰 차이가 알겠습니다. 별로 없어가지고. 네, 이렇게 할게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을 나눠봤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부정적인 감정이 왜 부정적이라고 느끼는 거냐면 그것을 느낄 때 우리는 고통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작은 열등감, 쪼잔한 것 같은 이런 감정들까지도 사실은 인간은 그걸 느낄 때 고통이 되는 감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내가 이런 걸로 인해서 아프구나. 이거를 먼저 인정하는 게 1순위예요. 그래서 내가 이 부정적인 감정들은 그래서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피하고 싶고,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을 추구하는 거예요. 왜냐? 긍정적인 감정들은 부정적인 감정과 달리 나를 기쁘게 해주기 때문에, 나한테 쾌락을 주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은 불쾌하게 만들고, 쾌한 감정은 우리를 즐겁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딱 아는 게 중요하고, 그런 감정을, 그런 감정을 인지하는 게 1순위예요. 부정적인 감정은 인지를 꾸준히 해주면 사라지는 것이 그 원리예요.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다 하면 내가 그거를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을 정도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인식하고 인지해 주는 것에 굉장히 무뎌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자신의 감정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재구성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부정적인 감정을 꾸준히 인지해 준다. 그러면 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렇게 되면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고 점점 긍정적인 감정이 습관처럼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게 그렇다고 늘 뭐 행복하게만 되는 건 아니겠죠. 삶에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나에게 일으키는 각가지 반응이 있겠지만 이런 습관을 들이면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때 금방 인지를 해줘서 거기서 빨리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그 감정에서 빨리 나오기 때문에 일처리나 어떤 상황에서 빨리 나에 대한 손해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내 감정을 재구성하고 재창조하는 것이 내 인생을 잘 살아가게 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또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감정을 인식해 주는 게 어떻게 인식을 해줄 수 있는 걸까?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요새 많이 유행하고 있는 마음챙김 수련이라고 명상이에요.
그래서 명상이라는 것이 숨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내 몸에서 발생하고 있는 반응들, 감정도 결국에는 내 몸과 마음의 반응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반응을 빨리 알아차리게 해주는 것이 명상이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내 감정은 그냥 생긴 건 또 아니에요. 다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엄마나 이제 조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런 게 사실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얘기거든요. 그 원망하기 위해서 이거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해를 해보자는 거예요. 왜냐? 이해를 하면 역시나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 감정, 이거는 내가 언제 느꼈지? 나는 이럴 때 이런 감정을 느끼지? 내가 이거를 최초로 느꼈을 때는 어땠지? 그때 아무도 나를 위로를 안 해줬었네? 이런 것들을 나에게 궁금해 하면서 나에 대한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감정에 대해 무지한 걸까? 저는 제가 석사, 박사 공부하면서 감정에 대해서 이제 배울 시간과 돈을 투자를 했지만 그 전까지는 이런 감정이 이런 것이다라는 거를 몰랐거든요. 왜 그런 걸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정에 대해 무지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 우리는 감정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뭐 교과목 수학, 국어, 과학 이런 것들은 배우지만 감정이 무엇인지, 감정을 어떻게 대하는 것인지, 내가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배우지 못했죠. 그래서 거기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스타트업 제 심리상담 플랫폼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감정 교육에 대한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배운 감정은 어디서 기인한 것일까? 첫 번째로 원가족. 우리 엄마와 아빠의 감정 표현 패턴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배워요. 특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3살 때 버릇 8까지 간다는 게 의외로 일리가 있는 게 이제 3살 때까지 내가 내 주변의 환경이 내 어떤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식적이지 않는다면 그 패턴대로 살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근데 감정의 패턴이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순한 감정의 패턴 관리하는 방법, 이런 걸 내재화했다면 바꿀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만약에 조금이라도 내가 괴로운 방식으로 감정을 내가 억압한다든지, 감정을 억압하다가 폭발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는 방법을 내가 내재화했다면, 꾸준히 인식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감정의 패턴을 바꿔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고 원가족 외에는 학교에서 우리는 주로 감정을 소통하는 걸 배웠어요. 그 중에서 가장 전형적이라고 하면, 어, 친구들과의 관계, 혹은 선생님과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또 감정을 표현하고 받고 이런 패턴을 배우고요. 요새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은 아무래도 대중매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드라마나 영화가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을 보고 배우고요. 현재의 드라마와 영화나 이런 대중매체는 우리의 방식을 또 그대로 보고 배워요. 서로가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조금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런 좀 폭력적인 매체가 많이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걸 보고 또 배우고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이런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실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듣고 배우고 어디에 노출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 힘은 없지만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인지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이 나에게 주는 영향력을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감정에 대한 오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감정에 대한 오해. 첫 번째는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이 있다는 믿음이에요. 아까 제가 감정을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으로 나눴죠. 이것과는 조금 달라요. 왜 다르냐? 제가 말했던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거는 내가 느낄 때 불쾌하냐, 기쁘냐, 이거를 기준으로 나눈 거였고요.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이 있다는 믿음은 내가 가치예요, 가치. 좋은 감정이 더 소중하다. 나쁜 감정, 부정적인 감정은 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쓸데없다. 안 좋다. 이런 그렇게 하면 이게 오해 중에 가장 큰 오해예요. 왜냐?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모든 감정은 나를 위해서 존재를 해요. 그래서 가장 흔한 예로 두려움이나 불안,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 내 삶에서 내가 주의를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나쁜 감정이라고 처리를 한다면 나는 그것에 대해서 주의를 더 이상 주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그 감정은 감정의 원리 중에 가장 저희 상담사들이 아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감정에 대한 이제 그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렇게 감정을 인지하지 못하면 그 감정은 인지될 때까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상담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항상 이 사람이 이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지금 화면이 어떤 내 멈췄죠? 감정, 네? 화면이 저만 멈췄었나요? 아니요. 네, 스스로 얘기를 할 때 멈췄었던 것 같은데, 아닙니다.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아유, 이게 혹시 또 멈춘다거나 그러면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를 했더라? 아, 내가 느끼는 그 어떤 감정도 소중하다가 올바른 이 첫 번째 오해에 대한 진실이에요.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은 똑같이 소중하다. 그 어떤 무료함, 삶이 좀 의미 없게 느껴지는 것. 이런 감정들도 굉장히 소중한 감정이에요. 소중하다는 말은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너 더 잘 살아갈 수 있어. 더 행복할 수 있어. 기쁨, 불안도 나를 보호해주기 위한 기제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삶에서 뭐 원가족 내에서 불안을 자주 느꼈던 사람이 그게 너무 자주 됐기 때문에 이제 습관이 돼서 나중에 습관적으로 불안을 느끼는 그런 거는 조금 다른 경우예요. 그런 거는 이제 극단적인 사례이고 다른 이해가 필요해요. 하지만 일정 수준, 병리적인 수준으로 가지 않는 이상 모든 감정, 심지어 병리적인 수준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모든 감정은 평등하게 소중하다. 그것이 진실이고요. 두 번째로, 나쁜 감정을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만들면서 제 크몽에 올렸는데, 이제 두 명이 샀어요. 두 명이 제 책을 샀어요. 근데 그 두 명이 이제 제가 전자책을 샀을 때 같이 이제 전자책 챌린지를 같이 한 친구들이어가지고 서로 품앗이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결국엔 전자책을 이거 출판한 지가 한 2주? 2주인가 3주? 한 달 정도 됐는데 아무도 안 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친구한테 이제 이거를 한번 읽어봐라 하고 보내줬는데 친구가 했던 말은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너무 좋았다. 근데 너가 크몽에 어그로를 너무 안 끌었다. 유튜브에서 어떻게 어그로를 끄는지 한번 찾아서 보고 어그로를 끌어서 다시 어그로를 제대로 해가지고 만들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조사를 한다고 자존감, 열등감 이런 걸 좀 찾아봤는데 거기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 이거였어요. 성공한 사람을 딱 두고 인터뷰어가 열등감을 나 이렇게 이겨냈다. 뭐 열등감을 이기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심리 상담가로서 그 레토릭, 그 표현을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은 이겨낸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내 감정이 나인데 내가 이겨낸다고 하면은 이 감정을 무찌르거나 죽이고 없애서 이런 게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까? 그 심리 상담가의 입장에서는 그 레토릭이 나를 좀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 내가 나를 이기면 진 나는 또 뭐야? 이런 제 안에서 어떤 그런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쁜 감정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나쁜 감정은 들어주라고 있는 것이다. 나쁜 감정. 첫 번째 진실과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 감정이 존재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열등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앞을 좀 뒤에 그렇다면 우리의 열등감도 이 열등감이 내가 이걸 이기기 위해서 뭐 다른 걸 뭐 예를 들면 내가 영어에 열등감이 있어서 영어를 미친 듯이 한다고 해서 그 감정이 원리적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끝나서 생활로 돌아가실 때 그게 과연 그럴까? 정말 그런 걸까? 이렇게 의문이 든다면 저는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감정을 잘 대하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내 감정을 잘 대하는 방법. 첫 번째는 나의 감정 세계를 잘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상쾌할 수도 있을 거고 피곤할 수도 있을 거고 뭐든 느낄 수 있어.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저는 짜증이 많이 날 때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서 짜증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밥을 먹으면 좀 기분이 좋아지고 밖에 나가서 뭐 이 사람들이 얘기하다 보면 좀 기분이 좋아지다가 또 조금 있으면 지루해지고 뭐 이런 어떤 일련의 자신만의 감정의 세계가 있어요. 그 감정의 세계를 잘 아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거를 느끼는 것과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과 이걸 인지하는 거는 정말 완전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금 한 1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어땠지? 어, 어떤 감정이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내 감정이니까. 그냥 무덤덤한 거. 그리고 뭐 밥 먹고 내 하루를 한번 쫙 돌아보면서 내가 조금 자극이 되는 상황이 있었던가. 좀 화가 나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화가 났었나? 저는 오늘 오픈 채방에 이제 미술 경매 오픈 채방이 있는데 거기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이 여기는 막 경력이 막 이렇게 화려한 사람이 들어오셨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한 뭐 몇십 명이 그렇게 하니까 제가 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 못 가겠는데?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오면 나는 못 가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위축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감정도 들었다가 근데 그게 또 지속되진 않죠. 저녁을 먹고 또 포만감이 들다가 좋다 하다가 이제 오늘 맞아 또 이제 강사 어디에 지원했던 거 그게 이제 제가 될 줄 알았는데 예비자가 된 거예요. 후보. 그래서 기분이 좀 나쁘다가 에이 그래도 2등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7시 반에 노마세드님 만나야 돼서 이제 빨리 준비하고 이렇게 하니까 또 그 감정이 사라졌어요. 근데 이렇게 감정의 여러 가지 파도 속에서 내가 살아왔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 나름의 감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정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모든 감정에는 역할과 신호가 있다고 배웠죠. 총체적으로 말했을 때 감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하나. 우리에게서 온전히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온전히
아, 내가 좀 아프면 아프구나. 이런 걸, 이거 되게 쉬운 건데,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쉬운 건데 되게 어려워요. 그거를 온전히 되는 것이 이 감정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별로 커다란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쉬운데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는데,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고 항상 뭔가가 있어야 돼. 이게 뭔가를 해줘야 돼. 이런 약간 목적과 수단,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감정조차도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거 많이 들을 때마다 조금 또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열등감 때문에 내가 성공했어요. 불안 때문에 내가 성공했어요. 그거는 그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감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는 수단이 아닌 거예요. 나는 나라는 사람에게 온전히 느껴지고자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을 때 이 감정이 스스로의 길을 갈 수 있고, 스스로 이제 우리를 떠나고, 내 삶에서 그 감정이 필요할 때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을 잘 대하는 방법은 첫째, 내가 주로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인지하는 것. 두 번째로는 내가 그것을 느끼는 것. 내가 몸과 마음을 그 감정에 맡겨본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내어주는 것. 나를. 세 번째로는 특히 이거는 이제 심리 상담할 때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인데 가장 어려운 감정, 부정적인 감정 중에서도 불안, 우울, 열등감, 이런 거 굉장히 어려운 감정이에요. 이런 감정들이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모두가. 그런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오늘 열등감에 대해서 강의를 하니까 열등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열등감과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지? 이렇게 생각의 프레임을 바꿔보는 거예요. 열등감과 나는 어떤 관계지? 저는 열등감을 없애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싸워보자 한번. 그래서 엄청 싸운다는 거는 관계가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엄청 안 좋았다가 그것과 막 고군분투하면서 나를 알아가면서 요새는 조금 안쓰러워진 것 같아요. 너도 힘들지? 나도 힘들어. 이렇게 서로를 좀 이해하게 된 것 같고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조금 내가 그게 열등감이 왜 나에게 있었는지 그거를 조금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열등감이 들 때 옛날에는 너무 창피하고 진짜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이제 책을 읽는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외부의 방법으로 썼다면 그리고 잘난 척도 엄청 하고 그렇게 했다면 요새는 열등감이 느꼈을 때는 생활 속에서는 바쁘잖아요. 만약에 여유가 있을 때 그런 감정이 느껴졌다면 잠깐 모든 걸 멈추고 숨을 쉬어요. 그래서 숨을 쉬면서 이게 열등감이 괴로운 감정이 나한테 왔구나 하고 한번 느껴보고 그러다 보면 스스로 사라져요. 만약에 근데 바쁠 때가 있죠. 막 엄청 바쁜데 갑자기 만약에 내가 과거에 질투했던 애가 또 엄청 잘 나가가지고 그 걔를 봤는데 난 바빠 빨리 지나가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책을 읽다가 잠깐 한쪽에 이렇게 종이를 접잖아요. 그것처럼 이 장면을 일단 접어도 알았어. 내가 다시 여기 돌아올게. 하지만 지금 좀 바쁘다.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명상을 하는데 명상을 할 때 일부러 그 장면으로 한번 돌아가 봐요. 상상을 해서 내가 어디가 아팠지? 내가 왜 아팠지? 나 되게 속상했구나. 나 그때 되게 위축됐었구나. 내가 속상했구나. 이런 감정을 한번 이렇게 추스려줘요. 이렇게 한번 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 감정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생각해 보는 게 그 감정을 그 감정을 제3자의 위치로 떼어놓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돼서 그 감정을 온전히 관리할 수 있는 입장에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심리적인 기제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상담해 올 때는 우리는 특정 감정이 있다. 그러면 ADHD인 아이가 있다. 그러면은 그 ADHD한테 이름을 붙여줘요. 말썽쟁이.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감정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생각을 해본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내 감정을 잘 대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결국에 감정을 알아야 되는 이유를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PPT가 계속 안 나와가지고 너무 아쉬운데 감정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단순해요. 왜냐? 나라는 게 무엇일까요? 나라고 하는 것의 실체의 많은 부분이 내가 느끼는 감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나는 과거에나 지금에나 미래에나 변화하는데 계속 변화하죠. 우리는 계속 변화하는데 내가 느끼는 것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심지어 세포도 100일마다 변한다고 하잖아요. 계속 변화하는데 그런 감정의 어떤 패턴의 집합체를 결국엔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을 안다는 거는 한마디로 나를 안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제든지 변화하는 것을 알아보고 내가 그것을 그 속에서 주인이 되어 갈 수 있는 것. 결국 내 감정을 안다는 것은 나를 안다는 것이고 또 내 감정을 잘 대하는 것은 내 인생을 잘 대하는 거나 다름없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를 한번 다시 좀 재고해 보려고 해요. 제가 이거를 좀 양심이 찔려서 비워놨었는데 왜 찔렸냐면, 저도 지난주에 아파트로 경매 사는 방법, 그거 엄청 잘 들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강사 방에, 오픈 채방에 제가 오피스텔도 해당이 되는 거냐고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만큼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뭐 없는데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좀 굉장히 찔려가지고,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과 조금 별개로,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는 내 욕구를 채워준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저도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내 감정을 채워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감정의 속성은 그 욕구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욕구 자체를 인지하는 그것이 감정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는 감정의 입장, 우리 심리 상담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살아있는 내 감정의 그 어떤 감정을 느낄 때에도 그 감정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것. 그리고 그 흘러가는 수많은 감정들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휘몰아치는 그 수많은 감정에 내가 영향을 받고 나를 이끌어가고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즉, 나의 감정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심리 상담학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자기를 온전히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정의예요. 여기서 제가 표로는 준비를 못했는데 이제 관계적으로 이제 엄마가 되는 여성분들은 엄마가 될 거고 남성분들은 아빠가 될 거고 그 이전에는 이제 누군가의 파트너가 될 수가 있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들도 이걸 많이 들으셨을 텐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만큼만 딱 우리는 상대방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이상으로 그 방식으로 봤을 때 그 이상을 넘어서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에 내가 가정 안에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가는 내가 뭐 남편이나 부인에게, 여자친구에게, 남자친구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느냐는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의 강의에서 본다면 내가 나의 감정을 얼마나 이해하고 온전히
인지해 주는지가 그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거냐, 될 수 있느냐의 이정표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제가 심리 상담을 하면서 봤을 때 거의 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존중하는 만큼 내가 타인에게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자존감을 조금 특정하게 알아볼게요. 자존감의 비밀은 내가 나의 열등감을 얼마나 인정했느냐에 달려 있어요. 자, 우리 오늘의 목표 첫 번째가 내가 감정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한다.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자존감과 열등감의 관계를 안다. 자, 첫 번째 거, 감정에 대한 이해. 감정은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만 알아도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자존감은 내가 내 열등감을 얼마나 인정했는지에 따라 달려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열등감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존감이 거짓 자존감으로 무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존심.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내 안의 열등감이 프로세스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삐져나온다. 열등감이 자신감의 형태로 삐져나온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자존감의 정도가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열등감을 더 잘 인정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사실 이게 정말 키인데 요새 많은 서적에서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 전자책을 처음으로 해서 점점점 이 전자책에는 사실 사례가 많지는 않아요.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그동안 학구적으로 공부했던 거를 좀 쉽게 풀어 쓴 거여서 그래서 앞으로는 사례를 많이 넣어서 조금 이제 출판도 해보고 이제 좀 더 이렇게 발전시킬 생각이에요. 하지만 내가 열등감을 얼마나 해소하고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자존감이 높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거는 정말 확실하고 이거 하나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이 자존감이 높이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내 열등감을 해소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 전자책에 소개한 5가지, 여러 가지 상담 심리 학파에서 조금 도움이 되는 것만 좀 뽑아봤어요. 5가지를 한 정도 뽑아봤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내 감정의 패턴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하는 것.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은 이게 호르몬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갑상선이라든지, 이런 여성 호르몬, 이런 호르몬으로 인해서 특정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지도 살펴봐야 돼요. 세 번째로는 이 두 번째와 연관해서 이제 가족력을 살펴보는 거예요. 내 가족의 히스토리를 첫 번째에서 나의 역사를, 내 감정의 역사를 살펴봤다면 세 번째에서는 내 가족, 내가 살아온 환경, 내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장소, 컨텍스트를 위에서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런 환경에서 있었고 나 그때 어렸었는데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걸 하다 보면 만약에 우리 엄마, 아빠? 이 사람들도 어쩔 수가 없었네. 이런 걸 볼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이 크게 가족을 보는 것. 네 번째로는 이제 해결 중심 치료법이라고 가장 이상적인 상황을 상상하면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5번째는 이제 이야기 상담법이 있는데 이거는 아까 언급했던 나와 어떤 특정한 감정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하나의 주요 포인트인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에 저희가 이 5가지 중에서 첫 번째를 같이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괜찮으시다면 조금 한 분 한 분씩 당연히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는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인원이 작게 모였으니까 제가 집단 상담처럼 한 명씩 좀 얘기를 들어보고 아,
조금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오픈하실 수 있는 만큼, 가벼운 만큼 오픈을 해주시면 저도, 아, 그랬군요. 조금, 조금 분석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조금씩 그 상담의 어떤 겉보기, 맛보기, 이런 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혹시 괜찮으시면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조금 쉬고 그것을 해보도록 하는데 혹시 싫으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내가 싫으신 분 여기서 얘기하면 역적되는 거죠. 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어, 그 두 번째 시간에는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쉬는 시간에 잠깐 뭐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거에 대해 좋죠. 생각해 볼까요? 이거에 네네.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네네. 세 가지를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 표에 있듯이 첫 번째, 꼭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힘든 감정을 일단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오늘 열등감이 주제니까 열등감으로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뭐 화가 많이 날 수도 있어요.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게 무엇이든 하나의 감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내가 이 감정을 언제 느꼈더라? 한 두세 가지 정도. 두세 가지 상황? 그거를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이제 현재 내가 그 감정을 느낄 때예요. 현재의 나. 한 두세 가지 상황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질문은 조금 눈을 감고 조금 과거로 돌아가셔야 돼요. 이 감정을 최초로 느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처음 이 감정을 만났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상황을 한번 묘사를 해볼 거고요. 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힘든 감정에 대해서 생각을 했죠. 마지막으로는 조금 달라요. 눈을 감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뤘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세상에 있어, 내가. 그때의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이 어떤지를 한번 그 감정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 그래서 상황보다는 그때의 느낌이 어떤지, 그리고 그런 순간을 내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적이 혹시 간간이라도 있는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진행을 할 때 풍성하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화면을 크기가 어려우시면 그냥 목소리로 말해주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휴식할까요? 네, 그러면 9시부터 진행을 하는 것을 할까요? 네, 그럼 9시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5분이 너무 짧네요. 다들 충분히 계셨나요? 생각하시느라 휴식을 못 하셨을 것 같고. 다들 오셨나요? 네, 다들 오셨을 거라고 믿고요.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어서 오세요. 네, 제가 사실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1시간이나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마이크를 잡으면은 이게 내 말이 많아지는구나.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건 지겨워도 나는 말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은 어, 어, 이제 첫 번째 목표, 학습 목표, 감정에 대한 이해했고, 두 번째로 열등감과 자존감의 상관관계, 열등감을 인정해야만 자존감이 올라간다. 이거 이해했고요. 그러면 세 번째로 내 열등감 어떻게 알아보나. 내 거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번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어떤 워크샵 활동을 지금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질문 드렸어요. 내가 주로 힘든 느끼는 감정, 그리고 그것이 주로 느껴질 때, 그거를 한번 제가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어떤 여자가, 남자는 안 그런데 좀 잘난 여자가 주목을 받으면 싫어요. 그 싫음이 확 올라와요. 근데 그게 예전에는 이제 연애를 할 때 다른 뭐 삼각관계 조금이라도 다른 여자한테 관심 있는 것 같으면 막 싫음이 확 올라왔는데 이게 보니까 그 엄마가 만약에 고부 갈등이 심했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를 사이에 두고 엄마가 시어머니와 갈등이 심했을 경우에 이런 감정이 이제 자녀한테 좀 물려받아지는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최근에 좀 커서 알게 돼서 그런 감정이 좀 힘들어요. 그렇게 느껴질 때. 오늘도 아까 얘기했죠? 그 모임에서 책도 쓰고 엄청 잘난 여자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막 우와 다 하는 거예요. 막 우와 진짜 유명한 사람이 많네. 근데 저 혼자 삐져 있는 거예요. 아무도 뭐라고 저 혼자 그냥 삐져가지고 이러면서 그래서 오늘도 그 감정을 느꼈어요. 자, 그러면 혹시 괜찮으시면 이 첫 번째 이 자기가 주로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과 최근에 느꼈던 한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사례를 한번 나눠볼게요. 용기 있으신 분, 노마세드님 부탁드립니다. 저는 항상 1등으로 하려고 합니다. 네, 음, 감사합니다. 일단 이게 그 질문이랑 정확히 일치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면은 일단 저는 성공에 대한 불안이 있고요. 음, 음, 성공에 대한 불안. 음, 이거는 타인과의 비교라기보다는 내가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음, 불안이 음, 계속 있어요. 근데 음, 그거를 어, 이런 감정이 좀 많이 오는 상황들은 오히려 이런 음, 강의들이라던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성공에 대한 정의랑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잘 안 들리세요? 제 목소리? 아니요, 잘 들려요. 잘 들려요.
박진창군님 잘 안 들린다고 하시네. 네, 제가 좀 더 크게 아,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른 분들은 잘 들리세요? 다른 분들은 들리세요? 안 들리시나? 아, 잘 안 들린다고 하시네요. 잠시만요. 아까는 잘 들리셨는데 지금은 잘 안 들리시는 건가요? 지금 잘 안 들리시나? 잘 안 들리세요? 우리 이어폰을 끼고 해가지고 잘 안 들리는 건가?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떠세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짧게 들리나요? 계속? 작게. 처음부터 작게 들렸어요? 그러셨구나. 이 마이크가, 네. 제가 좀 크게 말해볼게요. 아무튼 성공에 대한 불안함이 있고, 어, 그러니까 이런 감정을 요즘에 자주 느낄 때는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을 때, 어, 오히려.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1대1로 이야기를 나눠요. 그러면 제가 야,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음, 나는 그걸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음, 막 많이 해요. 그럼 상대방이 또 굉장히 동의를 많이 해줘요. 근데 그 만남이 종료되었을 때, 음, 그 공허함과 이 현실과의 어, 괴리감에서 엄청난 그 괴리감을 느끼면서 갑자기 음, 공허함이 밀려와요. 네, 그래서 얘기해놓고. 근데 그래서 제가 이 감정을 느끼는 거는 불안함인데 성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함. 내가 이렇게 막 다 얘기를 해놨는데 이걸 추스려 담지 못하면은 어떻게 할까라는 것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음, 현생은 음, 말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거를 또 스스로 느끼면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그래서 음, 사람들 만나고 오면은 자꾸 공허함이 찾아오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고 음, 과거로 돌아가서 음. 이 감정의 원인을 잠깐 찾아 거기까지 첫 여기까지만요. 번째까지. 네, 네, 첫 번째.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되게 이거 얘기해 주시는 것도 되게 인지가 잘 되고 있는 분이세요. 네, 네. 그러면 다음 제가 지목해도 될까요? 너무 얘기를 잘 들어주신 하늘빛님과 노마니즈님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마이크. 네, 어, 사실 요거는 지금 말을 안 하려고 했다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제가 계속 네.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열등감은 그게 이제 제가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센 사람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가, 아이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열등감이 그 에너지가 있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엄청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음, 음, 근데 이제 항상 보면은 이제 지금 계속 항상 에너지가 있는 사람을 쫓아다니는데 이거를 언제까지 내가 어, 그런 사람을 쫓아다닐 것인가라는 그 의문점이 사실 얼마 전부터 들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항상 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을 다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렇게 좀 센 애들, 에너지가 있고 나는 선생님한테 말을 잘 못하지만은 그 친구는 선생님한테 뭐 이런 건 싫어요. 뭐 이렇게 되게 대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을 항상
했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약간 그런 음, 시기인데 좀 이제 음, '내가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내가 평생 음, 언제까지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사람을 쫓아다닐 것인가? 이 사람들이 없으면은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약간 그런 의문이 들면서 지금 좀 혼자서 좀 음. 에너지를 좀 '나 혼자서 좀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돼 보자.' 약간 그런 걸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예. 그게 인제 아,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 저한테는 그게 열등감을 주면서도 이렇게 동경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아, 그렇구나. 예예. 네네네. 너무 이해합니다. 네, 잘 예.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 두 가지 양가 감정을 딱 인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음. 이걸 최근부터 이렇게 생각하고 인지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봐서 예. 어, 많이 많이 처리가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 스스로도 답을 찾아 이제 예전에는 밖에서 답을 많이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을 만나서 저 사람을 따라가서 하다 보면 나도 좀 좋아지겠지.' 그게 항상 그래 왔던 것 음, 같아요. 근데 좀 어느 순간 음, 좀 그런 건데 아직은 인제 음, 지금 근데 못하는 내가 너무 싫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음, 잘하는데 이런 걸 못 따라하는 따라하는 내가 너무 좀 이제 싫어 음, 가지고 좀 회피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음, 쪼끔 올해는 '아 못하는 나도 음, 나.' 약간 그냥 못하는 나도 나고 음. 그냥 네 포기하지 말고 그냥 해 보자. 약간 쪼끔 좀 태도가 좀 올해는 좀 바뀌어진 것 같아요. 예. 네, 음. 그게 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네. 그 좋아하면서 질투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이렇게 대리만족을 느낀 네 거죠. 맞아요. 예예. 그리고 동일시하고 그렇게 네. 하다가 근데 그때는 동일시하고 좀 따라다니고 그랬을 때는 대리만족을 느끼고 그랬을 때는 내가 나 스스로 그런 힘이 없다고 내가 생각했던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제는 의문이 생겼죠. 문제의식이 생겼잖아요. 그거 엄청 좋은 거예요. 스스로 그런 문제의식이 생긴다는 거는 이제 정말 새로운 감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는 아, 저랑 하늘빛님께서 스스로 힘이 생겨나고 있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내가 스스로 혼자 설 수 있게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분리가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아요. 이렇게 내가 세고 싶은데, 근데 심리학적으로 그런 말도 있어요. 내가 누구를 질투하면 그 모습이 사실 내 안에도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발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빛님한테 그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발현이 될 상황이 안 됐다거나 아니면은 하늘빛님을 뭔가 격려해주는 어떤 분위기가 아니었던가 뭐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해보겠, 근데 내가, 그랬을 땐 내가 안 세면 어때? 이런 모습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점점 세질 거라는 이 아이러니.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원리가, 심리학적 원리가. 음. 그래서, 일단은 거기까지 할게요. 네, 거기까지 하고, 이제, 노마니즘님. 안녕하세요. 네. 화면 켜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저는 요즘에 가장 큰 열등감이 제가 이제 부서 이동을 회사에서 2월부터 했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하는 부서로 가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아이를 2명 낳으면서 육아휴직을 연달아 하고 굉장히 좀 쉰 기간이 오래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요즘에 한 3-4개월 동안 계속 스트레스 받고 열등감 있는 게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저보다 경력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제가 교육해야 되는 입장에서 있을 때 '아 저 사람이 내가 하는 교육을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 나보다 훨씬 경력도 많고 그런데 내가 부족하지는 않을까?' 이런 음, 생각이
이제 교육하는데 약간 두려움이 되게 앞서고 이제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해도 이제 그것도 한계가 있고 이번에 뭐 들어온 사람은 경력 11년 차, 이제 경력이 많은 사람이 들어온다고 하면 되게 두렵고 이제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게 요즘에 되게 음, 제일 큰 거. 아, 그렇구나. 혹시 회사 그 분위기가 어때요? 조금 뭐 교육할 때 좀 솔직해질 수 있는 분위기예요? 아니면은 진짜 딱 완전 딱 일만 하는 분위기예요? 분위기인데 제가 이제 경력에는 육아휴직도 경력에 포함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직하면서 교육직으로 온 거라서. 예. 그래서 저도 그 굳이 도덕이 이제 그럼 제발 저리는 거. 도덕이 제가 제발 저. 아, 육아휴직을 이렇게 오래 했다라고를 또 말하고 싶지 않고, 예. 그래서 그런 거에 음, 항상 갈등하고 있어요. 음, 예. 아, 아, 그렇구나. 이게 사실은 정말 노마디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육아휴직을 하고 나면 그렇게 이 감정을 정말 많은 분들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정말 개인의 문제만은 아닌 것이 뭔가가 있다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뭔가 사회구조적으로 일단은 노마니즘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게 하는 어떤 환경적인 그 어떤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큰 거대한. 그래서 이게 정말 정말 많이 봤거든요. 이 또 이런 육아휴직을 한 번이고 두 번 하고 회사로 돌아갔을 때의 그 동떨어진 것 같은 느낌, 부족한 혹시 다른 영역에서도 부족하다고 느끼실 때가 있을까요? 좀 비슷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2월부터 제가 이렇게 누군가를 교육해야 되는 조금 그런 위치로 가면서 그게 매일매일 너무 심한 거예요. 네. 아, 아, 그렇구나. 그게 좀 그 사람들이 내가 부족하면은 내가 만약에 부족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 같으세요? 어, 쟤는 왜 저렇게 나보다 좀 경력도 없고 이런데 나를 가르치는 위치, 그러니까 나를 가르치지? 막 이런 생각을 할까 봐 두렵고, 네. 아, 남의 시선이 두려운 건가? 지금 생각해 보면. 무시하는 생각을 할까 봐 두렵고.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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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리고 혹시 아, 얘기하다가 저한테 했는데 제가 경험이 부족해서 이제 알려주지 못하는 게 나올까 봐 그런 것도 두렵고, 뭐 음, 이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음, 음. 가장 열등감이 있는 그러면 것 같아요. 그 상대방이 그러면 만약에 그 노마니즘님을 무시했어요. 무시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러면 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 제가 더 위축될 것 같아요. 저보다 경력이 많은 사람이 들어오면. 아, 그렇게. 그렇구나. 네. 그 지금 제가 이 짧은 대화라서 사실 조금 이렇게 무리가 있다는 거를 일단 말씀드리고요. 좀 노마디즘님이 좀 집중해서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감정이 있으면 저는 상대방이 나를 무시할 때 내가 느낀 두려움, 나를 공격할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 그 감정이 조금 많이 이렇게 자꾸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정이, 어, 그게 엄청 괴롭죠. 엄청 힘든 감정이죠. 그거를 소화를 못하면 그게 공황장애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감정을 느낄 때, 아, 이런 감정에 대해서 그 명상을 하면서 제가 끝나고 혹시 연락처를 그 이메일 주소를 주시면 제가 이메일 주시면 추천하는 명상법이라든지 그 감정을 잘 좀 다스려 드릴게요. 그래서 그 감정에 대해서 노마디즘께서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바라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바라보시는 데는 명상도 있고 1대1 상담가를 통해서 사실 이 감정이 있기까지는 그 노마니즘님의 개인적인 히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엄마와도 연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한번 이렇게 쓱 뒤적거려 한번 이렇게 싹 훑어보면 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걸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아, 그리고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끝나고 이메일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해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덕진창고님, 이게 사진인 거죠? 실제가 아니고 안 보여요? 실제인가요? 네. 아니요. 아, 네. 사람이, 저는 특별히 열등감이라기보다는 제 자신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어떻게 보면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돈 버는 문제는 제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가장 큰 능력이 이렇게 돈 버는 능력인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하고 막 근력을 키우거나 이런 거는 뭐 연습하면 되고 다 돼요. 하는 대로 다 된다고 생각하고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돈 버는 일이나 이런 게 제일 그게 저는 이제 제일 큰 능력 같은데, 그래서 그 능력을 못한다는 게 제 능력 밖인 것 같고, 그게 제일 불만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못하니까 제가 자존감이 좀 낮아질 수도 있고, 근데 아무튼 타인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그렇게 잘나신 분 있잖아요. 막 이러면 열등감을 느낀다기보다는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커요. 그래서 열등감은 아직 그런 쪽은 없고, 저에 대한 그 불만, 그런 게 큰 거. 음, 그게 다예요. 음. 아, 네네, 잘 말씀해 주셨어요. 잘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열등감과 우월감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감정이고, 네, 그 님께서 느끼시는 감정은 나에 대한 불만, 특히 돈 버는 능력에 대한 거라고 하셨죠. 돈을 좀 더 벌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만큼 벌어지지가 않는 상황 때문에 생기는 나에 대한 불만. 음, 맞아. 그러면 네, 그런 걸 느낄 때 어떤 감정이 드시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떠세요? 그러니까 잘나고 싶은데 잘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 뭐 특별히는 없어요. 이제 왜냐면 많이 이제 내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많이 포기를 한 상태라서 이제 집착을 많이 놨어요. 돈에 대해서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막 사실 조급하지 않고, 그래 왜 이렇게 능력을 키우는 거지 뭐 이렇게 하면서 되게 이제 뭐 그렇긴 한데, 궁극적으로는 그런 식의 불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싶은데 잘나지 못한 거. 근데 그런 거 다른 데서는 뭐 공부는 하면 된다 이런 게 큰데, 왜냐하면 근데 해본 적이 있으니까 성공의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돈은 벌어본 적이 별로, 지금 해봐야 뭐 이렇게 남들처럼 이렇게 막 월천 막 이렇게 그렇게 많이는 벌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성공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항상 나에 대한 열등감이 커요. 아, 너무 오늘의 주제에 어떻게 보면 딱 맞는 사례가 나와서 그래. 기쁘네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딱 할 수가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조금 뜬구름 잡는다고 사실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사실 저도 조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저는 심리 상담 쪽으로, 심리 상담,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제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는 방향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덕진 창고님에게 가장 지금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거는 제일 초라 작은 나.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내 자신한테 인정을 받고 싶은 거라고 상담 심리학적으로는 일단은 해석을 먼저 해요. 그래서 내가 나 스스로가 이런 나도 그냥 사랑까지 바라지도 않아. 뭘 대단하게 사랑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아, 내가 너무 지금 힘들고 초라한 감정이다. 이 감정을 계속 한번 느껴봐 주세요. 그러면 이거를 저를 믿고 한번 꾸준히 해주시면 이게 열등감과 자존감이 아까 상관관계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그래서 그 하늘빛님에게도 내가 안 센 나도 괜찮다는 걸 그냥 인지를 계속 해주면 센 나가 드러나게 되듯이 덕진창고님에게도 지금 돈을 못 버는 나는 덕진창고님은 온전히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 모두의 얘기예요. 덕진창고님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돈 못 버는 나 사랑하지 않아요. 인정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덕진창고님 지금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라기보다는 제일 시급한, 제일 빨리 해결되면 좋은 마음이라고 이라고 일단 말을 해둘게요. 그래서 그거를 인정을 계속 해주세요. 될 때까지. 편안해질 때까지. 그러면 이제 돈을 잘 버는 능력 있는 내가 나와요. 그게 진짜 이게 저도 사이비 같거든요. 근데 이게 저도 이게 사례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내가 진짜 능력이 없는 지금 너무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감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죠? 질문인데. 이 감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정받기 위해서 나에게 초라한 초라하다는 감정은 나에게 인지되고 경험되기 위해서. 그게 충분히 경험이 되면 뿌듯함, 그 반대 감정, 뿌듯함, 내가 나에 대해서 자랑스러움을 느끼는 거, 자존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감정과 한번 이렇게 고군분투 해보시기를 정말 추천드려요. 자, 그러면 시간이 빨리빨리 가네요. 크리스탈님, 혹시 가능하신가요? 저도 덕진창고님이랑 약간 좀 비슷한 거였는데, 저도 부자를 보면 열등감이 엄청 올라와요. 근래에, 네네. 이거 남편 퇴근하기 전에 빨리 얘기해야 되는데, 시댁 행사를 갔는데, 그 남편의 사촌 동생네 집이 어마무시하게 부자인데, 거기에 그 지금 둔촌주공에 엄청 개발돼 있는 아파트 세 채를 사서 그 집이 다 그쪽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열등감이 정말 확 올라오더라고요. 네,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 진짜 이거 너무 공감 가고요. 이건 사실 우리 모두의 얘기죠. 저도 계속 하고 있어요. 이 작업을.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 솔직하고 너무 구체적이어가지고 제가 순간적으로 내 본분을 잃고 그냥 공감할 뻔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자, 아까 덕진창고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크리스탈님에게도 사실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현실 일단 그렇다는 걸 인정을 해요. 있어요. 그리고 그걸 두고 일단 나로서 돌아와서 심리 상담적으로 이제 감정적으로 나를 바라보자면 크리스탈님도 이건 정말 크리스탈님만의 얘기가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나. 이런 나는 사랑받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노마세드님 처음에 먼저 사실 얘기를 잘 못했는데 그 비슷한 게 노마세드님 같은 경우는 성공에 대한 불안. 내가 성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상황을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실존적인 불안이 있어요. 아, 내가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혼자 남겨질 거라는 두려움일 수도 있고 다른 종류일 수도 있고 그런 그 근원이 되는 감정이 나에게서 인정받고 싶기를 너무 원하기 때문에 신호를 보낸다라고 심리상담학적으로는 그 해석을 해요. 그래서 크리스타님도 한번 둔촌주공 세치차고 나는 뭐냐 이렇게 짜증이 나겠죠. 이런 짜증이 나는 이 감정 힘들죠. 저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이 감정을 싫죠? 그래 싫어. 엄청 싫어. 근데
혹시 괜찮으시면 정말 제가 이메일 주소를 다 받아서 명상을, 추천 명상을 다 보내드릴게요. 한번 이 감정이 뭐지? 이 내가 초라해지면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건가? 내가 초라해졌을 때 나는 뭐지? 근원까지 갈 수 있는 사실 우리에게 엄청 좋은 기회예요. 그리고 그런 초라한 내가 충분히 인정받으면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죠? 반대의 나. 그 하늘빛님 같은 경우는 센 나. 덕진창고님 같은 경우는 엄청 자존감이 높은 나. 그리고 노마니즘 같은 경우에도 자신감이 있게 가르칠 수 있는 나. 그리고 노마세드님 같은 경우에는 불안하지 않고 안정된 나. 이렇게 다른 그 반대 감정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포기하지 말고 이게 근데 이 작업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를 믿고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 그리고 언제든지 질문 있으면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라체님. 라체님 안 계신가요? 네, 그러면 명지숙님으로 넘어갈게요. 아, 네네네.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아, 이 두 분은 혹시 나중에 그래도 이것도 인연인데 이메일로 잠깐 저한테 사례를 보내주시면 제가 해석이나 조금 도움되는 조언 같은 거 있으면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메일로 제가 나중에 이메일 알려드리고 그리고 또 여기 오신 분들도 이메일 적어주시면 제가 받아 적고 명상 콘텐츠 추천하는 거 보내드릴게요. 현안님 계세요? 아, 안 계시는구나.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제가 첫 번째로 이제 내가 주로 느끼는 열등감을 우리가 한번 나눠봤어요. 그래서 지금 사례로 지금의 나를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최초로 느꼈던 이걸 언제 처음 느꼈지? 이것을 혹시 한번 다시 돌아가 볼 테니까 한번 생각나는 대로 안 날 수도 있어요.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한번 가볍게 얘기해 볼게요. 저는 아까 그 질투 얘기했죠. 저는 초등학교 때 엄마가 영어 선생님이어서 이제 학교 영어 방과후 강사로 영어를 가르치러 왔는데 이제 음식을 가지고 왔는데 저는 안 주고 다른 친구를 줘서 엄청 질투를 느꼈어요. 그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수업 그 교실 밖을 나가서 혼자 시끄럽고 있었는데 그게 질투를 느꼈던 첫 번째 감정이었어요. 대상에 대한 어떤 절망? 그러니까 어떤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받지 못했다는 그런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가 지금 느끼는 질투의 어떤 최초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그 감정이 패턴화 되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는 노마세드님 그냥 간단히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저는 감정의 시작이 조금 애매한데, 그러니까 저는 항상 뭔가 그 어렸을 때부터 조금 그 작은 성공들을 조금씩 이렇게 누려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고, 공부 좀 잘해서 고등학교 갈 때도 이렇게 뭐 장학금을 받고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생활을 했었고, 대학교 가서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큰 시장으로 조금씩 가면서 성취들을 계속 이뤄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항상 듣는 얘기가 얘는 뭐 하면 다 성공할 것 같아. 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왔는데 저는 그 감정이 뭔가 누적이 돼서 지금도 내가 뭔가 전 이제 지금 이직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사는 상황이어가지고 여기서 성공하지 못하면은 뭔가 그동안 쌓여있는 게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것 아, 때문에
더 불안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다라고 음.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설명을 일부러 그렇게 하면서 너는 어차피 또 성공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게 어렵다라는 걸 느끼니까 스트레스가 좀 커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음, 아, 진짜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혹시 이런, 당연히 틀릴 수가 있고요. 약간 이럴 수가 있어요. 그, 노마세드님께서 사랑을 인식했던 게 내가 성취를 하면 그게 사랑이라고 딱 인식이 된 거예요. 성취를 하고 그게 이제 패턴이 돼가지고 그게 그 공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두려움이 약간 실존적인 두려움으로 이렇게 됐을 가능성도 혹시 있거든요. 그래서 공감하는 게 아까 잠깐 이야기했듯이 노마세드님 같은 경우, 네, 맞아요? 네네네네. 네네. 그래서 노마세드님 같은 경우는 내가 아무것도 성취하지 않아, 노마세드님에게서 지금 가장 인정받고 싶은 감정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않은 나도 사랑받을 수 있는가? 아무것도 없는 나도, 아무것도 없는 내가 나에게 인정받고 싶다. 근데 지금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인데, 이거는 사실 나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한테 이 감정의 패턴이 내재화된 거는 아주 높은 가능성으로 우리 엄마,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세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영향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거 꼭 내 탓은 아니에요. 그냥 나는 그런 영향을 받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노마세드님 같은 경우는 그런 나를 내가 인정해주고, 그래, 그런 나도 나야. 이런 불안감, 이런 것들이 바라봄을 당하기를 조금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조금 내가 프로세스를 하면 아까 그 반대의 감정, 불안하지 않고 혼자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나도 괜찮아. 그렇게 되면 더 강한 내가 이렇게 이제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하늘빛님, 저 같은 이 경우에는 감정, 아까 네, 열등감, 그 센 사람 좋아하는 감정. 네, 센 사람이, 그러니까 걔가 어렸을 때 계속 순종적인 그런 캐릭터로 그냥 계속 살아왔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에 이제 숫자를 선생님이 지금도 정말 기억에 너무 강하게 남는 게 1, 2, 3, 4를 가르쳐 주시는데 4를 원래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칠판으로 4를 이렇게 쓰지 않고 먼저 이렇게 작은 일자부터 먼저 쓰고 이렇게 다를 쓰는 친구들이 있다. 그렇게 쓰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그때 와 저렇게 숫자 4를 써도 수도 있네. 너 재밌겠다 이러면서 그렇게 쓰지 말라는 법을 한번 떴다가 선생님한테 바로 들켜서 엄청 혼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쓰니? 근데 제 입장에서는 나는 맨날 4를 똑바로 쓰다가 한 번 이렇게 썼을 뿐인데 이렇게 혼이 나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말 한마디를 못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갔었는데 그게 약간 수치스러운 감정이 계속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치원 때부터 친구는 그런 거가 있으면 항상 이제 선생님 아니에요. 막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던 친구였었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동경스럽고 멋있고 좀 그랬던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친구들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네, 네. 너무 공감이 가고요. 이런 경우에는 음, 내가 말을 못했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친구를 좋아하는 거죠. 내가 말을 못해서, 그쵸? 음, 그래서 아무 말 못하고 바보같이 있는 음, 그럴 때 막 옆에서 말하고 그럴 때 억울하고 이 감정을 한번, 그러니까 그때로 돌아가셔야 돼요. 명상을 할 때. 그래서 제가 아마 보내드리는 명상 목록 중에 하나가 뭐 어린 나이의 나로 돌아가는 그런 명상이 있어요. 그 명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두 번째 질문에 답한 거, 그때의 감정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감정이 해소가 되면 그 어렸을 때 감정이 해소가 되는 정도로
되면은 그게 현재 내가 느끼는 이 힘든 감정도 덜 느끼게 돼요.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의 감정, 그리고 그때 내가 감정을 또 반대로 말하면 그 어렸을 때 감정을 내가 제대로 해소할 수가 없었어. 자원이 없었어. 난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이 감정이 패턴이 돼서 계속 나타나는 거거든요. 소화가 안 돼서. 그래서 그거를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지금 가장 두려운 감정, 이 감정이 생활 속에서 드러날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제는 다르죠. 왜냐? 아, 이게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빨려 들어갔다가도 딱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자주 느끼는 감정이었지. 아, 또 왔구나. 언제 오는 거지? 아, 이런 사람이랑 얘기를 하면 나오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나오는구나. 이렇게 인지만 해주셔도 다음에는 더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들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근데 이게 아주 훈련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함께 가는 게 중요해요. 힘들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힘내세요. 이렇게 말씀해 드릴 테니까. 네, 그러면 다음은 노마디즘님. 근데 저는 막 오래전부터 누적돼 온 감정은 아닌 것 같고, 아, 약간 네. 육아휴직하면서 생긴 감정 같아가지고, 네네. 제가 첫 번째 직장에서도 육아휴직하고 다시 복귀를 못하고 그냥 사직을 했거든요. 아, 사직을 하고 이제 두 번째 직장은 사직하고 난 다음에 새로 들어간 직장이어서 육아휴직 했던 걸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아, 그래서 하면서 사회랑 이렇게 단절되면서 내가 도태되는 건 아닌가 하는 항상 그런 생각은 하고 있다가 막상 새롭게 가서도 계속 이제 나는 부족한 것 같아. 나는 지금 계속 일해왔던 사람들보다 못한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을 이제 한 시기는 그 육아휴직 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노마디즘님 그 감정을 보통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느끼세요? 매일이요. 그러니까 매일? 제가 처음에 돌아갔을 때는 그냥 이렇게 교육부서에 있지 않았을 때는 괜찮았거든요. 그냥 제 할 일만 했을 때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누구를 가르친다는 그 교육부서로 들어가고는 2월부터 지금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그런 게 엄청 심해졌어요, 지금. 내가, 어, 그래서 요즘엔 매일 그래요. 매일. 아, 그렇구나. 음, 그래서 이제 이런 일도 이렇게 네. 블로그를 쓴다거나 다른 엔잡을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든 것도 이렇게 직장 생활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랑 경쟁해서 내가 그 공백기 4년을 메꾸기 좀 힘들 것 같다. 다른 루트를 좀 찾아봐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렇구나. 그 노마디즘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또 있어요. 여성분들은 이제 몸이 아이를 출산을 하고 이러면 호르몬이 많이 바뀌어서 감정의 패턴도 조금 많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교육부서에서만 갔다 해서 그렇게 들었다고 하니까 아, 이거는 좀 상황적인 것도 있고 조금 좀 더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저도 다시 생각을 좀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덕진창고님.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집이 잘 사는 편이 아니라서 참 잘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20대 하고 뭘 해도 잘 못 버는 거예요. 하다못해 저 건축가 나왔는데도 다른 건축가들은 다 잘 벌던데 나는 왜 못 벌지? 내가 진로를 너무 잘못 선택했나? 뭐 이러면서도 아무튼 못 벌었어요. 그런데 해도 뭐 이 길을 해보고 저 길을 해봐도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게 결혼이었는데, 그래서 선택하고 나니까 내 힘이 아니잖아요. 지금 있는 부가, 지금 있는 이런 삶이 내가 이룬 게 아니기 때문에 늘 불만인 거예요. 내가 이뤄야 되는데 남편이 이룬 거에 얹혀서 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한테 떳떳하지 못하고 뭐 이런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지금은 직장을 다니지만은 그래서 이제 저는 제 힘으로 뭔가 일어서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거, 늘 이렇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돌아가고 싶은 한순간을 따지면 결혼하기 전에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성장한 다음에 비슷한 사람과 결혼을 해야지 내가 너무 없는 상태로 이렇게 기대면서 하는 이런 결혼, 동등하지 못한 결혼 이런 걸로 인한 게 또 커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의 능력을 그것도 다른 능력 다 필요 없고 돈 벌 수 있는 나의 능력. 그러니까 많이 번다기보다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돈을 잃었지만 자기는 괜찮다. 왜? 나는 돈 버는 방법을 안다. 그러니까 물고기 낚는 법을 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법을 알고 싶은 거예요. 많이 하고 싶은 생각은 둘째고 일단 그 법을 알아서 이렇게 펼치고 싶은 이게 더 커요. 네. 그치. 힘드셨나? 갑자기 끊기셨나 본데요. 아까도 네, 계속 조금씩 끊겼죠? 터졌어가지고 돌아가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거기서부터 제가 못 들었어요. 돌아가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결혼하기 바로 전에 그 상대방을 남편을 만났을 때 그런 제 마음의 자세가 제가 이제 돈을 못 버니까 아, 나는 안 되겠다. 다른 사람한테 기대야지.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동등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늘 위축돼 있었고 늘 나한테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중요한 거는 물고기를 물고기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고기를 낚는 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돈을 다 잃어도 되게 자신감 있고 하는 거는 자기는 돈을 버는 법을 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법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법을 모르니까 늘 열등감, 내 음. 스스로의 불만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들어서 이 나 자신에 대한 불만, 그러니까 특별히 완전 총체적인 내가 아니에요. 돈을 못 버는 나에 대한 불만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지금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 낌새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이 감정이 지금 덕진 창고님은 많이 느끼는 감정이지만 엄마에게서 혹시 엄마가 이런 성향이 있었나요? 엄마가요? 엄마는 부지런하시고 뭐 그렇지만 능력이 없으셨죠, 부모님이.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았겠죠. 뭐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이제 가난하게 살았었을 때 속상했던 엄마의 마음이 그 감정이 또 나한테 내가 같이 내가 그거를 또 이렇게 내재화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네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모님을 생각할 정도로 착하지가 않아요. 제가 저만 아는 그런 애 있잖아요. 막내로 그래요? 자라가지고 나만 알아요. 그러니까 주변에는 잘 모르고 내 감정만 소중하고 나만 알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 많이 좋아진 거지만 뭐 그래서 그 엄마가 예전에는 뭐 고생한 게 당연하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아, 그렇게 힘드셨겠구나. 근데 부모로서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저도 만약에 그런다면 내가 고생하는 건 당연하지. 전 좀 희생은 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능력이 높아서 도와주고 싶은 입장이 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 무능력해서 뭐 이런 거는 원망은 많이 했죠. 많이 했지만 그게 다 부질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없어요. 지금은. 그런 거 없고 그냥 내가 그 방법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그런 거. 네, 덕진 창고님의 얘기가 사실 우리 모두의 얘기예요. 다 너무 공감이 가고 덕진 창고님 같은 경우는 감정 심리 상담적으로 봤을 때 제일 사랑받고 싶은 제일 어텐션을 줘야 될 나는 바보 같은 나, 능력 없는 나예요. 그런 나도
아까 얘기했죠. 뭘 대단하게 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나의 속상함을 느껴야 돼요. 그런 내가 너무 속상해서 몇 번 울어버려요. 몇 번 한번 엉엉 울으셔야 돼요. 그러면 감정이 많이 해소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점점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이 감정을 이 힘든 내 자신에 대한 불만을 덜 느끼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모두의 얘기이기도 하고요. 제일 힘든 그때 돌아가서 감정을 몇 번 울어야 돼요. 몇 번 혼자서 울고 뭐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그런 식으로 풀어주고 그러면서 감정이 해소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10분 남았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이룬 내가 지금 덕진 창구님 같은 경우는 엄청 능력 있고 가족을 다 먹여 살리는, 그리고 노마디즘님 같은 경우는 교육을 엄청 자신감 있게 하고, 노마디즈님이 최고다, 엄청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의 그 기분. 그리고 하늘빛님 같은 경우는 내가 스스로 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내가 억울하지 않고 내가 할 말을 다 했을 때의 그 기분. 그리고 노마세드님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내 마음이 충족되는 것, 허무하지 않고 내가 현실과의 괴리가, 내가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없고 내가 꿈꾸는 이상이 다 이루어졌을 때의 모든 그런 상태를 지금 2분 드릴 테니까 눈을 감고 제 가이드에 따라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그 감정을 느껴볼 거예요. 자,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얼굴 안 보여주셔도 한번 따라 해주세요. 먼저 다 눈을 감고요. 숨을 한번 크게 내쉴게요. 숨을 쉬고, 강의 듣고 오늘 좀 얘기하느라고 약간 조금 부끄럽기도 하지만 좀 그래도 얘기를 하니까 시원하다. 근데 내 몸은 어떤 상태지? 내 머리, 어깨 긴장이 되어 있나? 한번 어깨 느껴볼게요. 허리로 가서 허리를 의식해 볼게요. 허리가 조금 불편했나? 앉아 있느라고. 숨을 한번 크게 내쉽니다. 그리고 팔에 힘을 뺄게요. 그리고 나는 내 손을 느껴봐요. 손에 힘도 뺄게요. 아까 허리에 갔다가 이제 엉덩이 쪽으로 의식을 옮겨봐요. 엉덩이 힘도 뺍니다. 숨을 크게 쉬고 하고 내쉽니다. 허벅지로 갈게요. 네, 허벅지 숨을 쉬고, 그다음에 무릎 숨을 또 크게 내쉬고, 발. 편안하다. 숨을 한번 크게 내쉴게요. 온몸으로 숨을 쉰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아까 나의 소원, 내 마음속의 어려움이 다 극복이 됐어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나는 앞으로 평생 써도 모자라지 않는 돈이 있어요. 걱정이 없어요, 내 인생에.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쉽니다. 가족도 다 편안해요. 다 행복해요. 아무 걱정도 없어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쉽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고 숨만 쉬면 돼요. 내 마음이 어떤가요?
눈은 계속 감고 크게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나는 숨만 쉬면 돼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바라는 게 다 이루어졌어요. 다시 한번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쉴게요. 자, 천천히 내 몸으로 의식을 옮겨볼게요. 다시 내가 있는 장소로 돌아올게요. 눈을 뜨셔도 좋아요. 네, 여러분이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으시건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네, 우리 한 문장씩 어땠는지 한번 돌아가 볼게요. 노마세드님. 재미없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네? 재미없다. 아, 뭐가 재미없어요? 모든 걸 이룬 그 삶이 뭔가 아,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그거 엄청난 깨달음인데요. 네. 그래서 지금이 재밌구나. 아, 하산하셔도 되겠습니다. 아, 내가 정말 그거 정말 중요한 인사이트예요. 내가 하고 있는 거 사실은 누구도 시킨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하고 있는 것.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자, 하늘빛님. 다시 안 들려요? 후련하다. 후련한 마음. 예, 예. 아주 좋습니다. 네, 억울했잖아요, 하늘빛님은. 그러니까 후련했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창고님. 뭐 그냥 평범한 일상이에요. 평범한 일상이다. 당연한 것이었어요. 편안했어요. 음. 편안했던 거죠. 편안하다기보다는 크게 그러니까 뭔가 이루고 나면 기쁠 것 같지만 그러지 않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슬프다 이런 것도 아니고 당연한 거였어. 나는 있는 거였어. 뭐 이런 감정? 그래서 그냥 이제 일상으로 그냥 돌아왔을 뿐이고 그런 거. 아주 좋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제가 조금 이따 정리를 해드릴 건데 지금 벌써 다 스스로 깨치시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노마니즘 지금 일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여기 계신데 화면 안 켜신 분 중에 혹시 한마디 하고 싶다. 네,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느낀 이 감정이 여러분들의 원래 감정이에요. 원래 여러분들의 정상일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근데 지금 어려움을 겪은 각자의 열등감은 그냥 이 부정적인 감정에 내가 사로잡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마지막에 하셨던 이 엑서사이즈가 여러분들의 본래의 감정이고 본래의 상태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목표다. 우리가 목표가 어딘지 모르면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노마니즘님 이제 오셔서 중요한 거여가지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마지막으로 했던 이 활동이 이 감정, 이때의 상태가 여러분들의 본래 상태예요. 원래 상태. 여러분들의 원래 상태가 열등감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열등감이 없고 충만한 안정된 상태가 원래 상태예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이 감정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아니라는 사인을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 편안하고 충만하고 후련하고 원래 이렇고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목표를 모르면 갈 수가 없듯이 이것이 여러분들의 본래의 모습이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갈 곳.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명상을 통해서 계속 알아채고 지금 우리가 한 게 사실 명상의 일종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알아채고 인지를 생활 속에서 느꼈다. 이런 너무 아프다. 이런 감정 인지해 나갈 때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하셨던 그 감정의 상태를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저의 강의를 너무나 잘 들어주셔서 저 너무 행복했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얘기 나눠주셔서 우리가 서로에게 배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전자책 있잖아요. 제가 하도 안 팔려가지고, 이제 여기 혹시 제가 리뷰가 많이 필요해요. 지금 이제 박사학위 받고 이제 세상에 한번 나가보려고 하는 중이어가지고 혹시 리뷰를 써서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 전자책 크몽에서 10,000원에 팔고 있거든요. 이거 무료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메일 주소가 아까 제가 이게 화면이 튕겼다 나오면서 지워졌어요. 그래서 혹시 한 번만 더 올려주시면 제가 추천드리는 명상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강의에 대해서 혹시 말씀 못 해주신 화면 안 켜신 분들도 오늘 다른 분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다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잠깐이라도 저한테 이메일 사례 보내주시면 제가 오늘 했던 것처럼 피드백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했던 강의 중에 혹시 조금 이해가 안 된다거나 혼자 하시다가 잘 안 된다 하실 때 언제든지 이메일 주시면 제가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리를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의 이메일은 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일단 다 정리되는 건데, 네, 야채님 차라리 그냥 크몽 그거를 이건 뭐 방법의 차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이벤트 같은 거 할 때 네. 크몽에 구매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그 비용 자체를 그냥 드리는 형태로도 많이 했었거든요. 아, 크몽 자체의 후기를 쌓는 게 사실 더 중요하잖아요. 아, 어떻게 보면은 음. 구매하는 사람 거기가 오, 구매자니까. 그래서 네네. 그 방법으로 하셔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거 좋네요. 그러면은, 어, 제 이메일로 네. 그렇죠. 근데 계좌번호를 보내주시면 제가 입금을 해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많이들. 아, 그거 괜찮은데요? 네. 그럼 어차피 나는 책을 네. 무료로 듣는 거고, 나는 대신 아, 후기를 이제 좋게 써주는 거죠. 좋게 써줄 그게 수밖에 없는 좋네요. 거죠. 네네네. 네. 네, 그러면 그 방법으로 해주시면 제가 진짜 정말 좋을 저한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계좌번호랑 성함 알려주시면 제가, 10,000원 입금해드리고, 제 이름과 이제 입금했습니다. 이거 알려드리고 드리겠습니다. 네, 노마세드님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걸로 오늘 진행기부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해주신 더원재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